공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런 얘기 다시 나오죠. 주택시장 풍선 효과다. 플러스로 금리 인하로 인해 상업, 업무용,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다. 뭐 이런 얘기들 가끔 나왔었죠. 그러면서 부동산 들썩거리고 있다. 이 들썩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요 규제 대상인 아파트는 45.58%가 감소했는데 거래량이 2월 대비 4월이에요. 이거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19.87% 밖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다. 얘는 많이 떨어지고 얘는 조금만 떨어졌다고 해서 인기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죠. 굉장히. 그럼에도 인기다 하면서 들썩거리고 있다. 어이없는 기사들 내고 있죠. 질병으로 사무실 무용론 나와도 인기 좋은 꼬마 빌딩. 꼬마 빌딩은 원래 이거 상업, 상가나 오피스,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보다 탈세 용도로 많이 쓰였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이 꼬마 빌딩이 20억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도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가지고 5억 정도로만 감정평가 받아놓고서 자식한테 5억에 판다든가 해서 15억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는 덜 내는 탈세 용도로 많이 썼죠. 이제 뭐예요? 특화된 단지 내 상가가 뜬다. 단지 내 상가가 뜨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일반 상가가 죽는 거죠. 그리고 저금리 시대 수익형 부동산이 뜬다. 요즘 자꾸 상가로 다시 부추기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매매 거래량 감정원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전국 매매 거래량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서울 역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량 자체가 늘어날 수가 없죠. 일단 공실이 너무 많죠. 고양시 힐스테이트 삼성역 유명한 상가죠. 근데 굉장히 비어 보이죠. 빌딩 상가거리 이게 다 임대 구함 뭐 이런 거 붙어 있겠죠.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라고 불리웠던 마곡지구 다 지금 임대 찾고 있죠. 그 다음에 위례 8호선 역세권이라는데 개뿔도 없죠. 지금 이태원 망가지고 있죠. 종로 지금 34년 전통 낙지 음식점도 못 버텼다. 노른자위 상가 오피스 텅텅. 특히 여기 마곡이나 위례 이런 데는 가뜩이나 신도시라서 수요는 적죠. 근데 임대료는 높다. 당연히 높은 분양가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종로 이런 데는 질병 사태 때문에 자영업 침체되면서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크게 지어져 있었죠. 임대료를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냈을 텐데 손님이 뚝 떨어져 버리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자, 공실률 보면 어때요? 이야기 많았던 이태원 상권, 이태원 클라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공실률은 상상 초월이다. 근 30% 가까이 달하고 있죠. 이태원 상권 어떤 상관이에요? 이곳에 들어가면 태반은 원금 손실 나는 상권이죠. 건물 가격 자체가 비싸잖아요. 임대료 함부로 낮춰주진 않을 테고 이쪽은 이제 외국인 주로 오는 상권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안 오잖아요. 특히 뭐 중국인이라든가. 다른 것보다 공실률 증가가 훨씬 더 심하죠. 이미 작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피해 보고 있었었죠. 그 외에도 뭐 장안동, 압구정, 신촌, 합정, 명동, 강남대로 이런 데 다 증가했죠. 시청은 유지는 했다. 하지만 9.9%로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자, 그 외에도 뭐예요? 질병 확산되면서 안 가죠. 비대면 소비하면서 택배시키고 음식은 배달시키고 이러면서 이커머스 시장 이용이 증가하면서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 이 비대면 소비해보고 배달앱 써보던 사람들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이야 많이 그러지만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안 써보다가 써보게 되죠. 이런 걸 처음으로. 비대면 소비나 배달앱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안 쓰시던 분들도 이용하게 되면서 이쪽 이용은 점점 더 증가하고 상가 이용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명동 이태원 곳곳에 임대문이 딱지, 강남역도 공실이 수두룩하다. 그러면서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근데 또 얘기하는 게 임대료 몇 푼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임대료 내리는 건 반대. 정부가 해결해라. 세금 감면하고. 사실은 세금보다는 임대료 부담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지금 세금을 감면하는데 단기 운영 자금을 지원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정부 재정에 맞지 않죠. 상가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상가의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번에 소멸되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지급해서 소비를 빨리 돌리는 것이 이번에 성과를 봤었죠. 그런데 항상 기득권 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임대료 감면은 안 된다. 임대료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임대료가 몇 푼이 아니죠. 몇백 푼인데 여기다가 임대료는 안 되고 정부가 무조건 해줘야 된다. 세금 감면하고 돈 줘라. 지금 전체적인 위기인 내에 이쪽에 집중하라고 지원하라고 하는 거죠. 임대시장 동향, 임대가격지수, 공실난해
임대료 하락하고 있다. 보면은 지금 중대형 소규모 집합상가 모두 1% 이상 떨어졌죠. 이렇게 상가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데 꼬마 빌딩 인기라고 하고 상가 인기라고 하고 그렇죠? 골목 상권 현황 투자 수익률 보면은 저금리라고 상가를 사야 할까 오피스를 사야 할까 이런 상황이죠. 뭐 제로금리라고 0% 금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수익률 순수 수익률이에요. 여기다가 공실 부담까지 껴안으면서 1%대의 수익을 올릴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수익형으로 보기에는 매우 불합리하죠. 차라리 적금 넣는 게 낫죠. 그러면서 이번 분기 들어왔을 때 매출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 97.6%에 달한다. 심각하죠. 자,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꼬마 빌딩은 상속 증여세 피해가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평가를 한다.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미성년자가 꼬마 빌딩 주인이고 알고 보니 할아버지 거 싸게 산 거고. 그래서 고시 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감정평가를 따로 진행한다. 국세청이. 그 다음에 아까 대출 규제에 상업용 투자 감소도 현실화한다. 상가 쪽에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계약갱신 요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제 굳이 상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택이 더 들어가게 되면 상가 투자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계약갱신 요구 기간 이런 것들 다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 상가해야 할 때인가요? 거기다가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되고 있다. 뭐 상가주택 양도세 예전에는 이거 통째 하나의 주택으로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상가는 상가에 맞춰서 주택은 주택에 맞춰서 그래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혹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게 상가주택 전체에 됐었는데 이제는 안 되죠. 위에 주택 부분만 되고 상가는 양도세 내야 된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임대차 보호법에 지금 보면은 상가 역시 5% 상한선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원래 처음부터 수익률을 맞춰서 내어놨던 상가는 괜찮아요. 그런데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한 개 호실 받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자가 100만원씩 받아서 이자라도 상충하고자 한 120만원 월세를 드렸다. 사실은 여기 뭐 분양 회사에서 한 3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300만원 도저히 안 구해지고 이자 100만원씩 계속 나가니까 월세 120만원짜리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 아까 10년까지 늘리는 법안 발의하겠다고 했죠. 300만원 올리는 거는 거의 꿈도 못 꾸죠. 5% 상한씩 올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세제 혜택 아예 못 받는데. 공실 난다고 그냥 싸게 내놓을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뭐 신도시 상가 비율이 이 신도시는 뭐 2몇 %밖에 안 되니까 하면서 희소성이 있으니까 수요가 몰릴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안 몰리잖아요. 다 어디로 가요? 직장 근처. 그리고 집 근처에는 상가 들어온 호실 별로 없으니까 배달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빈상가 공실률 엄청나게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전국적으로. 질병 이후 얼마나 늘어날지 지금 의심 가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그 전에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비대면 쪽으로 이제 뜨고 있고 상가 건물은 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빈상가는 어떻게 따지면은 맨날 주택은 공급 부족이라고 그러고 상가는 공급 과잉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생활 SOC나 주택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 용도를 변경하자. 이 정도까지 지금 상가가 남아 돈다는 얘기예요. 상가의 운명. 지금 경기 불확실성 증대되고 있죠. 지금 회복됐어요? 소비? 완벽히 회복됐어요? 아니죠.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비 심리가 살짝 회복된 거죠. 거기다가 상가 공급 과잉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 규제 물론 상가로 강화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주택 가격이 규제 강화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땅값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상가 건물 가격 역시 떨어지게 된다. 거기다가 임차인 보호하는 법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비대면 소비 활성화 이런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공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익률 역시 분양가나 매매가는 너무 비싼데 사람들 소득은 계속 늘지 않았죠. 그러니까 공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병 이후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안 그래도 그 전에 배달 앱이나 혹은 인터넷 택배 등으로 인해서 상가가 많이 타격을 입었죠. 질병 이후 더 심해질 거죠. 비대면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 그럴수록 공실은 늘어나죠. 상가 매매가는 높은데 소비는 늘지 않죠. 돈 모아서 집 살라고. 집 사면 돈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소비가 늘지 않았죠. 그러면서 대출 엄청나게 많이 받으니까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가뜩이나 그래서 임대료 부담도 있는데 추가로 배달에 엄청 많이 받아가죠. 카드사 좀 작작 좀 떼가야죠. 거기다가 프랜차이즈 인건비도 지금 오르고 있고 점점 안 좋아질 상황들만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상가로 수익 올리는 것? 실질적으로 원래 상가 건물이라면 주택보다 같은 가격이라면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죠. 그런데 사실 주택보다 힘들다. 1%대다. 위험 부담 따지면 안 사는 게 상책이죠. 황금성도 안 좋으니까. 지금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상가 경매 속출하고 있고 경매에서도 굉장히 싸게 나오고 있어요. 굳이 비싼 돈 주고 상가 투자해서 공실 나서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뭐 관리비도 엄청 많이 나가죠. 그러다가 결국 경매를 넘어갈 수 있으니 주위에 뭐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됐다, 주택 규제 강화됐으니까 수익형이 뜰 거다 하면서 상가 사라고 유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두지 마십시오.